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작년 8월이었죠. 조깅을 나갔다가 숨진 채 발견된 카리나 베트라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용의자가 지난 토요일에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에 거주하는 20살 남성 샤넬 루이스로 경찰은 토요일 밤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용의자에 대한 범죄의 사실 여부를 묻는 어레인먼트 전찰을 실시했고 법정에 와 있던 피해 여성들의 가족들은 격분했습니다. 경찰은 카리나 베트라노의 손톱과 등, 휴대전화 등에 묻어있던 DNA가 용의자 루이스의 DNA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루이스는 검거 당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담당 지법 보조검사 마이클 커티스는 용의자가 카리나 베트라노의 얼굴과 머리를 구타하고 목을 조른 뒤 잡초 등으로 몸을 감았다며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이 녹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오는 21일 법정에 다시 서게 됩니다. 지난 8월 2일 카리나 베트라노는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그녀의 집 근처인 퀸즈 하월드 비치 자전거도로 인근 습지대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약물 감식 결과 피해 여성이 강간과 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뉴저지 패터슨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 소년이 사망하고 다른 한 소년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5번 스트릿에 위치한 한 건물 안에서 지난 토요일 오후 5시경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16세 소년이 목숨을 잃었고 17세 소년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건물에서 지난달에도 한 소년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바 있으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근에서도 총에 맞아 소년이 목숨을 잃은 바 있어 이들 사건과의 관련성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이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건이 일어난 건물이 마약을 거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들 역시 마약과 관련된 일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브루클린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경 브루클린 카나르시의 이스트 84번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차례의 총격으로 19세 남성이 배에 총을 맞았고 22세 남성은 머리에 총을 맞아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가방에서도 38구경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배에 총을 맞은 19세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잡힌 용의자나 이에 대한 단서는 없습니다. 경찰이 브롱스의 한 식료품점에 들어와 총으로 위협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두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밤 9시 30분경 웨이크필드의 드 리머 애비뉴 인근 피트만 애비뉴에 위치한 피트만 그로서리 델리 가게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두 남성이 48세 종업원을 향해 총을 보이며 위협했습니다. 권총으로 종업원의 머리를 때리고 용의자 중 한 명은 계산대에서 현금을 집었습니다. 이후 두 남성은 그대로 도주했고 경찰은 두 용의자를 20대의 흑인 남성으로 보고 공개 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이 퀸즈의 한 은행을 턴 용의자 여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5시경 리치우드 플러싱 애비뉴 인근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에 위치한 체이스 뱅크에 한 여성이 침입했습니다. 이 여성은 은행원에게 돈을 요구하는 쪽지를 보인 뒤 돈을 건네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여성을 50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검은 모자와 검은 코트, 검은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목격자 신고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퀸즈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이 입고 있던 옷을 벗도록 협박한 뒤 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30분경 24세 남성이 넬슨 스트리트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걸어갑니다. 갑자기 다른 남성이 이 남성의 뒤에 따라붙더니 총으로 협박하며 24세 남성에게 옷가지를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 남성은 자신의 바지와 재킷, 정장을 벗어 열쇠 꾸러미와 함께 건넵니다. 가해 남성은 이를 받아 즉시 도주했지만 곧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20세의 엔젤 발렌틴으로 현재 절도와 위협,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공회 교회 주임 사제가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롱비치에 거주하는 51세 크리스토퍼 킹을 2급 불법 약물 소지와 5급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킹은 롱비치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영국 성공회 교회 주임 사제여서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동 포르노 영상을 관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관저에서는 메탐페타민과 제넥스 등 마약 관련 용품도 발견됐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 스와스티카나 증오 메시지 낙서가 증가하고 있죠. 이에 뉴욕 시민들이 이를 없애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승객이 많은 1번 트레인의 타임스퀘어 42번 가역 지하철 노선 안내판은 나치 문양과 유대인 비하 발언, 스와스티카 등으로 까맣게 뒤덮였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손 소독제와 화장지를 동원해 이 낙서들을 지웠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낙서는 다른 문양으로 바꾸는 재치도 보였습니다. 이에 동참한 시민들은 한두 명으로 시작했던 일에 35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지우는 작업이 3분 안에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지하철 낙서를 지우는 작업에 앞장서고 있는 니드는 분열이 없는 통합된 미국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런 니드의 작업을 트위터에 게시하며 이것이 바로 뉴욕 시민의 모습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지하철의 낙서를 증오 범죄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 중지 결정 유예 여부가 일주일 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슬람권 7개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행 중지 결정을 유지할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주일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습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의 해당 심리는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제9연방항소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해 한동안 입국이 막혔던 이슬람국 국적자들의 입국은 재개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에 따른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메시지는 슈퍼볼 경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날 슈퍼볼 광고에서는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버드와이저, 코카콜라 등 트럼프의 반이민 노선을 겨냥한 광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서 왔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믿든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버드와이저는 이민자 출신인 버드와이저 공동 창업자의 이야기를 내세우며 그 무엇도 당신의 꿈을 가로막지 않을 때 이 맥주를 마신다는 문장을 전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아름다운 미국 노래를 부르는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레이디 가가 역시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격적인 공연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2월 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